날입니다. 임시국무회의 결과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임시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부처별로 행정 제재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 같은 사례를 각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합니다.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 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적객업, 생계형 어업과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약 83만 4천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는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도 실시됩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번 민생 회복 사면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회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비공개 심의로 전환된 이후에 국무위원이나 배석자 분들 중에서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 발언하신 분이 있으신지 혹은 있다면은 소개 가능한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먼저 이화영 지사가 누락된 게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게 대통령의 방침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과 어떤 친분 관계나 대통령 관련 사건 대상자이기 때문에 빠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그 음주 이후에 택시 기사 폭행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유로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혹은 고위공직자 사면에 있어서 첫 번째 사면에서 간혹 좀 무리를 빚을 때에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습니다. 여와 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 통합과 그리고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되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인물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인 결합과 그리고 화해 그리고 또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사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뒷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매일경제 성송입니다. 그 오늘 사면 복권 대상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분이 조국 전 대표님이실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방금 정치인 사면 복권 배경 말씀해 주시면서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여야 의견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예전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대표 사면 같은 거는 찬반이 좀 반반을 굉장히 팽팽했었고 방금 이제 좀 사면됐다는 뉴스에 국민의힘에서는 뭐 친이대 사면이다, 뭐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이다 이런 비판을 바로 내놓고 있는데요. 그 찬반 여론이 팽팽했던 상황에도 좀 이렇게 사면을 하시게 된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본다면 뭐 조국 혁신단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측근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정치계 그리고 종교계 다양한 인사들로부터 각계각층의 사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팽팽한 다양한 어떤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듯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면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이제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당보다 야당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 주로 사면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오히려 좀 답에 해답이 될 것 같은데 좀 격심했던 분열과 어떤 갈등 이런 걸 넘어서서 대통합의 정치 그리고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가고자 하는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의지가 좀 더 반영된 그런 사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그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을 비롯해서 그 국정농단 때 형을 받았던 삼성 임원들도 대거 포함이 됐는데 혹시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언급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가장 많은 서민 약자와의 동행을 좀 목표에 두고 행정 제재라던가 혹은 또 여러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그런 신용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신용 사면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물꼬를 다시 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의 사면에 좀 더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개개의 어떤 경제인 사면 이런 부분보다 가장 역대 노무현 정부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은 어떤 숫자라고 합니다. 이 큰 숫자 속에서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의 사면이었다라는 걸 좀 더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네, 프레시안 박정현입니다. 네. 대변인님께서 그 대통합의 의지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사실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조국 사태라고 불릴 만큼 국민적인 논쟁이 있었던 사안이고 자녀 입시 비리가 좀 핵심적인 사안이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하길 바라는 방향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정의당이나 경실련 같은 이제 친여 성향 혹은 여권으로 분류되는 단체들에서도 부와 권력을 통한 학벌 대물림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앞선 부분에 대한 대답으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대답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민생 경제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좀 서민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어쨌든 국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서 생계형 사범 그리고 유아대동 수용자라던가 그리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형 유치자 이런 분들을 두루 포함한 사면이었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사면의 어떤 성격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